여기서 울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죠. 이게 UFO다. 세 개가 딱 나타났어요. 움직이잖아요. 떨어져. (1980년) 팀 스피리트 훈련 당시 F4 팬텀기로 야간 요격 훈련을 하던 비행 대대장 임병선 대령과 편대장이었던 이승배 중령이 임무를 수행하고 대구에 있는 기지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팔공산 상공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더니 우리 쪽으로 점점 다가와요. 물어봤더니 저희들 전혀는 그런 게 포착되는 거 없다 이겁니다. 그 불빛이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형체를 갖다가 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투 대응을 유지해가지고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행 물체를 선회하면서 관찰한 결과 그것은 보통 비행기 2배나 되는 거대한 타원형이었고 사방에는 전조등이 달려 있어서 마주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밝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물체가 순식간에 40-50마일을 이동하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40여 분간 추적하던 이들은 결국 연료가 떨어져서 기지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비행 물체는 포항 상공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임대령은 며칠 뒤 미 공군에서 온 회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UFO일지도 모른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미확인 물체를 UFO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UFO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담배 모양인 시가형, 그리고 둥그런 접시 모양의 원반형, 1952년 아담스키가 만났다에서 붙여진 삼각형 모양의 아담스키형,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농부인 빌리 마이어가 찍은 아주 정교한 모양의 UFO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UFO가 목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미 해군 소속 카메라맨이 비행 접시를 찍은 후부터였습니다. 그 후 UFO를 목격하거나 그것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해마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규 군이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기념사진에서도 UFO로 보이는 물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닌 여러 대가 편대 비행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다 물어봤는데도요. 다 그냥 구름이겠지 그러고. 그날의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진상의 문제는 아닌지 사진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른 오브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진이고요. 사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정밀한 분석을 한 결과 뚜렷한 비행 접시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정말 UFO들이 군포의 상공을 날고 있었던 것일까요? 부천에 사는 엄태기 씨가 그 이상한 비행 물체를 목격한 것은 지난해 1월 26일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 그는 급히 8mm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와 그것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체는 한참 동안 이상한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촬영하기를 4분여, 비행 물체는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풍선이라든지 다른 비행기였으면은 식별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전혀 어떤 것일지 감이 안 잡히는 물체였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인공위성이나 운석 같은 다른 물체는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 비디오를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30배로 확대된 화면입니다. 비행물체 아래쪽에서 무언가 나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금속 속 물체가 햇빛에 반사될 때 일어나는 광반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태기 씨가 찍은 것은 둥그런 형태, 즉 구형의 UFO였습니다. 취재 도중 외계인을 강화도에서 직접 만난 뒤 초능력을 얻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외계인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면 물속에 있는 질산의 농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계인들에게 지금 저에게 기운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도가 바뀌면 색깔이 변해야 하는 그 물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2차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농도가 다른 두 가지의 바닷물을 준비해서 바닷물의 염소 농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시도해봤습니다. 낮은 농도에서 실험을 한 것은 3.9 ppm으로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왔고 높은 농도로 실험을 한 것에서는 원래 물 자체가 갖고 있는 염소이온 농도가 15.2 ppm이었고 실험군에서는 7.0 ppm 정도로 약 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실험 결과 단 한 번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그의 말처럼 외계인이 준 초능력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때 외계인과 만난 후 수시로 외계인들과 텔레파시로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김도연 씨. 바로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로부터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고도로 발전된 플라넷에서 은하계까지 와 있으며 우리는 21세기 초엽에 대량 상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얼마만큼 열렸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UFO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상당한 적어도 7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불렀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가 UFO를 자주 불러냈다는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쪽 방향에 어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UFO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걸 한번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빛을 발하는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움직이잖아요. 저러잖아. 저거 말이야. 별같이 생긴 거. 한번 움직이는데 아니 한번 움직이지. 가만 보세요. 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별이었습니다. 더 역시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날 밤 끝내 UFO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UFO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전투기 사진입니다. 초저녁, 유난히 서쪽에서 반짝이는 이 불빛, 금성입니다. 그러나 다음 보시기를 하면 정황적으로나 구체적인 물증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신문에 실릴 가을 풍경을 찍기 위해 김선규 기자는 경기도 가평군 설곡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참깨 터는 노부부를 발견하고 카메라 셔터를 몇 차례 누르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섬광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감 시간에 쫓겨 급히 신문사로 돌아온 그는 사진을 현상하던 도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찍은 18장의 사진 중 유독 이 한 장의 사진에만 이상한 무엇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잘못된 줄 알고 몇 번씩 다시 프린트를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고, 근데 그 앞 카트하고 뒷 카트 보니까 또 그런 물체가 없고, 혹시 UFO 아닌가? 그가 찍은 18장의 사진입니다. 혹시 필름을 현상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필름에서는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나타난 구름은 아니었을까? 구름이 형성됐다가 바로 없어졌다 한다면 시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연 앞뒤 사이의 시간차는 몇 초나 됐을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동작을 비유해보면 이 물체가 찍힌 것은 불과 2, 3초 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2, 3초 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비행물체. 그것은 UFO였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토성형 UFO로 확실히 나타나게 됐습니다. 분석 결과 나타난 비행물체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비행체의 열기가 내뿜는 베이퍼 현상과 강한 전자파에 의한 궤적으로 봐서 순간 급회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4일 오전 또 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김종준 씨와 정광수 씨는 낚시를 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군 원당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제가 육안상으로 한 500명 정도 상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파란 불빛이 쫙 저수지를 쓱 비치면서 형광물체 같은 그런 불빛 덩어리가 쓱 넘어가면서 저쪽 앞에 있는 야산의 소나무밭 자체가 훤하게 다 보였습니다. 약간의 그 타원형이었습니다. 노란 이런 불 형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 산소 용접할 때 나오는 그 빨간 불빛이었었고 이제 광채가 여기서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틀 뒤 김종준 씨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그날 자신이 본 모습과 똑같은 비행물체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인 9월 3일 경기도 가평 화학산에서 이희용 기자는 야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5시 30분경 그는 화학산 상공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목격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던 비행물체가 잠시 후 공중에서 몇 개로 분리되더니 계속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터져서 없어지는 파편같이 흩어지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물체를 30배로 확대한 화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주변에 빛이 발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의 테두리에 있는 검은 그림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순간입니다. 이 물체가 갑자기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던 물체가 몇 개로 분리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혹시 운석이나 혜성은 아니었을까요? 별이라고 하는 전체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구름에 의한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보기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지식으로서는 그것이 좀 배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 김종준 씨가 본 무엇, 그리고 이희용 기자가 촬영한 이상한 비행물체, 김선규 기자가 찍은 것은 혹시 동일한 비행물체는 아니었을까요? Ahí van más, siguen más atrás. Son 10, 11 objetos. Squid boat or anything like that. It is UFO. Nothing top secret has been revealed. 하늘이 무척 푸르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오후 2시 40분경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던 대학생 강철진 씨는 낯설고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얗고 동그란 물체들이 빽빽히 떠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완전히 구형이었고 색상은 백색 중에서도 약간 노란색 띄는 정도인데 빛이 나고 있었고 가만히 떠 있는 개체 중에 몇 개는 그 중간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비행물체가 지난 2004년 멕시코에서도 촬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에서 목격된 이 비행체는 과연 뭘까? A las 7, a la misma altura. Hay unas nubes ahí, se ve de ver esto. ¿Cómo se ve? Se ve como en dos fotos. Como a las 7, 8 de la posición. Lo raro es que trae una punta delante. 멕시코 공군이 괴 비행체를 발견합니다. 환한 빛을 내며 줄지어 이동하는 비행체들. 그런데 보이는 것과 달리 레이더엔 석 대의 비행체만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비행기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물체는 총 16개였습니다. 분명 보이는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건 역시 UFO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목격담과 사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미확인 비행 물체들은 제각각의 모습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출귀몰하며 수십 년째 화제의 주인공인 UFO.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러 나라 정부에서 이 UFO 사건을 조사해왔고 1급 비밀로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비밀리에 UFO 사건을 조사해온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정부는 1998년부터 간헐적으로 UFO 1급 비밀 문서를 공개해왔습니다. 공개된 UFO 파일 중 가장 유명한 건 1980년 크리스마스 서퍽의 랜들섬 숲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UFO 착륙 사건입니다. UFO 파일을 살펴보니 착륙한 UFO를 만져본 미군의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 현장 주의를 했던 부사령관 찰스 헐트 중령은 그 상황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UFO는 한 변의 크기가 3m 정도의 정삼각형 형태였는데 얼마 뒤 다시 하늘로 날아갔다고 전합니다. UFO가 착륙했다는 자리는 움푹하게 패였고 그 주변에서는 정상보다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군 상부에 보고됐지만 1급 비밀로 묻혔다가 영국 정부가 문서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2007년 3월 1600여 건의 UFO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는 지난 1989년 벨기에에서 출현해 10,0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본 삼각형 형태의 비행체, 일명 유펜 삼각형 UFO 사건도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연이어 그 1급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움직임에 뉴질랜드도 동참했습니다. 총 12건. 이번에 공개된 UFO 파일은 12건 분량으로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 3분의 1인 4권은 모두 카이코라 UFO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환한 붉은 빛덩이가 자신의 항공기를 따라왔다는 페른 파일 기장의 증언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파웰 기장의 목격담을 취재하기 위해 호주의 한 방송팀이 같은 비행기에 오른 건 10일 뒤인 12월 30일. 그런데 We've just heard from Wellington radar that we've got an object about a mile behind us and it's following us. Let's hope they're friendly. It's really getting a bit frightening up here. There's a whole formation. 목격담으로만 전해오던 UFO가 영상으로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레이더에 잡힌 물체는 호주 방송팀이 탄 비행기를 맹렬히 따라간 뒤 같은 속도로 비행했다고 합니다. Hardly say now, but they were quite big, but we don't. What it was, I don't know. And then all of a sudden, he went straight through and disappeared into the yawn and thought that was it. 비행기 안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촬영을 하던 카메라맨은 누구보다 물체를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According to our cameraman, David Crockett, who's been filming it for the past few moments, it appears to have a brightly lit bottom and a transparent sort of sphere on top, so it appears to be like a flying saucer. 그의 설명대로라면 UFO는 동그란 형태이며 목성처럼 띠를 두른 듯 보였다고 합니다. 카이코라의 괴 발광체는 비행기를 따라 30여 분간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What it was, I wouldn't know, but it wasn't a squid boat or anything like that. It was UFO. UFO는 도망치듯 멀어졌다 다가오기를 반복했고 크게 요동을 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정체를 찾아냈을까? 보고서를 살펴보니 당시 공군은 비행기에 탔던 이들이 아마도 기상현상을 잘못 봤거나 금성을 UFO로 착각했을 수 있으며 오징어 배나 자동차의 불빛 또는 등대를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33년 전 6명의 목격자는 금성을 본 걸까? 이들이 발광체를 눈으로 확인한 시간은 새벽 0시 10분경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1978년 12월 31일 금성이 뜬 시간을 확인해보자 새벽 3시 20분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금성이 뜨기 3시간 전에 이미 발광체를 목격한 겁니다. 금성일 리가 없습니다. 또한 카이코우라 발광체는 관제탑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공군에선 당시 해안가에서 조업 중이던 70여 척의 오징어 잡이배가 레이더에 잡힌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웰링턴 관제탑에서 레이더를 지켜보고 있던 존 코디는 오징어 배일 리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We could see a boat on radar, but it moves very, very slowly. This was moving the same speed as Nargisi, about 180 knots. And the light was out over 존 there. 코디 역시 카우코라의 불빛을 UFO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뭘까? 물리적으로 남은 증거는 카메라가 찍은 그것의 영상입니다. 영상에 찍힌 물체의 밝기를 계산해보자 우리가 쓰는 100와트 전구 밝기보다 최대 26,000배 밝았습니다. 크기를 계산해보면 카이코우라 발광체는 너비 18m, 높이 12m의 크기입니다. 이 이미지 자체가 조작된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근거 하에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물체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봐오던 UFO가 외계 생명체의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력은 아직까지 어떤 근거나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각국의 UFO 비밀 파일은 외계 생명체 존재의 첫 증거가 될 거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UFO 파일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오해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UFO 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UFO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정보국의 정보를 입수해 각국의 1급 비밀을 폭로해온 영국 작가 티모시 구슨. 공개되고 있는 UFO 파일들은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말합니다. The Ministry of Defence has released tens of thousands of pages of documents, and you see articles in the newspaper saying top secret files finally revealed. Nothing top secret has been revealed apart from through a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또한 UFO 파일 공개에 미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많은 UFO 비밀을 지닌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1947년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벌어진 사건이 유명합니다. 사막에 비행 접시가 추락했고 그곳에서 외계인 시체 4구가 발견됐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미 공군은 50년이 지난 1997년 로스웰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들은 UFO가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UFO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공보장교를 지낸 월터 하트가 지난 2005년 12월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에 따르면 로스웰의 외계 우주선이 추락하고 외계인 시체가 발견된 것은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난 1997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선 수많은 시민들이 9개의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I got that one on video. There's 4 of them. Look at there's 3 of them all together. I got the third one popping. Over to your left. There's one behind the chimney. One just flared up. I got. 그런데 미 공군은 이것을 조명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군의 설명을 믿지 않았고 진실을 요구합니다. 결국 주정부가 나서서 조사했고 얼마 뒤 범인을 잡았다고 발표합니다. Now I'll ask Officer Stein and his colleagues to escort the accused into the room so that we may all look upon the guilty party. Now, this just goes to show that you guys are entirely too serious. 주지사 파이프 사이밍턴은 농담으로 조사를 끝냅니다. 어떤 일인지 언론 보도에서도 UFO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미국은 UFO에 대한 인정도 조사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공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지사였던 사이밍턴은 지난 2007년에 와서 그 불빛의 정체가 UFO였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미국 정부가 UFO 파일을 공개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을까? There's bound to be a little bit of disinformation, spin, to present things in an upbeat light, as happens with everything else in politics.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or for the mind control? For the protection of government. (76년 10월 14일경) 5시 한 30분쯤 됐을 겁니다. 광화문을 걸어오고 있는데 드르륵 하면서 아주 천지를 진동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대공포 소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대공포 기지 근처에 살고 있어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는 굉음의 정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안희석 씨는 사격 소리가 멎은 뒤 서둘러 금화산 중턱에 자리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 6시 한 10분쯤 됐을 거예요. 또 대공포를 막 쏘는데 이제 불빛이 보입니다. 큰 길가 바로 옆이 현관입니다. 아파트 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관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불빛이 올라가는 방향을 봤더니 하얀 별들이 보이죠. 성좌표 보고 별자리 찾고 있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이 아니에요. 일정한 등간격으로 서울을 쫙 포위하는 형태의 포진을 하고 있고 대공포는 거기를 향해 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12개가량 센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절대로 별이 아닌 불빛이 서울을 향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진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뭐 청와대 정도가 보이죠. 딱 청와대? 예. 딱 청와대가 되죠. 서대문 금화산 뒤가 바로 청와대거든요. 지난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 10분경 청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던 12대의 미확인 비행체. 안희석 씨는 그것을 청와대 UFO라고 부릅니다. 분명 겪었지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존재. 우린 이따금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비행물체를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했지만 누군가만이 독점했던 얘기. 청와대 UFO는 오랜 시간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시대의 비밀들과 닮아 있습니다. 안희석 씨는 그날 오후 5시 30분경부터 6시 40분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공포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2차와 3차의 규모가 컸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격의 대상은 12개의 미확인 비행차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배달된 신문에는 대공포 사격은 2차례로 또 사격 대상인 비행체는 한 대로 축소돼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발행된 또 다른 신문에서는 해당 비행체는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의 화물 전세기이며 김포공항을 일으켜 오사카로 가려다 항로를 오인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사건은 이틀 뒤 대공포 사격으로 숨진 시민 1명과 부상자들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해 줄 거라는 내용을 끝으로 관련 기사는 사라집니다.
안희석 씨가 보고 겪은 것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너무도 다릅니다. 총 3번이에요. 정확히 3번입니다. 이 금화산에서만 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 있던 청와대에서도 막 쏘고 저기 종로 근처에서도 쏘고 3.1빌딩에서도 쏘고 뭐 사방에서 막 어마어마한 대공포가 사격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 판문점 사건에서 본 북한 군인들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장을 한 북한 군인들이 저 인왕산 능선에 이렇게 쭉 나타날 것 같은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청와대 상공에 뿌연 발광체가 떠 있던 거는 그건 내가 무덤을 가더라도 팩트에 그거는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북악산 쪽일 거야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지 이렇게. 북악산 방향으로? 네. 이렇게 여기 청와대 있고 그다음에 발칸포는 이쪽 방향에서 계속 이 대공 진지에서 여러 군데서 이게 비행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몇 개 정도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히 셌을 때 둘레 여섯을 11 정도까지 하고서 막 총소리 때문에 10개는 넘었어요. 그냥 푸연 발광체가 어떻게 저렇게 떠 있지 일정하게? 나란히 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러고 그냥 발광체예요. 인공위성은 반짝반짝하고 식별이 가능하잖아. 그건 인공위성이 아니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여객기이며 이 비행기는 사격을 받자 항로를 바로잡아 돌아갔으며 기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미국 NWA 항공사 소속 보잉 707 화물 전세기 한 대였다고 밝혔다. 훗날 교수가 됐고 기자가 됐으며 시인이 된 이들은 당시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이, 이거는 거짓말이지. 민간 비행기가 그런 발광체가 어디 있어요? 비행기는 사격을 받자마자 항로를 바로잡아 돌아갔다는데 20분 후에 또 쏜 거는 뭐냐 이거죠. 만약이라도 그게 미국 게 아닌데 미국 거라고 했다면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 더 이상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친한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들은 신문에 남은 그날의 기록도 정부가 밝힌 그것의 정체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 1976년 가을 서울을 찾아왔던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사진 같은 것 말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전진한 전문위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들을 세밀히 들여다본 인물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의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천합니다. 그 정권의 비리나 아마 부패 또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록을 다 없앴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그 이전까지 대통령의 기록은 대통령만의 것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진 중앙정보부가 검열했던 몇 건의 기사만이 청와대 UFO에 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묻은 거죠. 묻은 거죠. 묻었다고? 네, 묻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당시 분명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큰 사건인데 안 봤을 리가 없을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난 문서이기 때문에 뭐 국가 안보에 관련한 엄청나게 심대한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원래 청구를 하면은 공개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국방위 회의가 열렸다고 하니까 이제 당시 국회 이제 회의록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좀 그걸 찾아보고. 사건 다음 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뿐 아니라 대공포 사격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에게도 정보 공개를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44년이 지났으니 기밀 해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시내 대공기지들이 동시에 발포한 탓에 그 유탄이 사방으로 떨어졌고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의 검열을 받던 당시 기사 속에는 일부 피해자들만 언급돼 있고 피해자의 숫자도 들쭉날쭉합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안대환 씨는 그날 학교에서 대공포 사격을 본 뒤 사격이 멈춘 틈을 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적어주세요.
버스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걷던 그때 그때 또 이제 쏘더라고요, 대공포로. 근데 한 100m쯤 걸었을까? 이제 뭐가 어깨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그때 거의 정신을 잃었었죠.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총 맞았구나. 어깨로 손을 넣어보니까 피가 막 줄줄줄줄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지름 2cm가 넘는 대공포 포탄은 교복 모자의 챙 부분을 뚫고 지나간 뒤 안대환 씨 어깨를 관통하고 겨드랑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치료를 무상으로 해준 것 외에 국가는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 나오면 좀 더 알 수 있고, 내가 왜 총을 맞아야 됐고 대공포를 갖다 서울시 600만 명이 사는 상공에다가 쏴댔는지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지난 44년간 안대환 씨가 벗어나지 못한 고통은 단지 어깨 부상의 후유증만이 아닙니다. 재산은 물론 국가를 보호하고 청와대 UFO의 실체가 뭔지 드러나야 당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역시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44년 안보 때문이란 이유로 감추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안대환 씨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가기록원, 이제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시 만들었던 정보는 찾을 수가 없는 상태, 국민에게 공개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건 직후 국회에서의 회의도 있었고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보상했습니다. 대공포 사격이 이루어질 정도의 긴급 사안인데 정부기관 어디에도 사건과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유도 큽니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어떤 불리함들,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을 지레짐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미루어 보면 정보가 공개돼서 문제가 됐던 적보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쌌냐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자국민들 상대로 지금 이게 지금 사격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대 같았으면 뭐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인데 아마 그 사건들에 대해서 유야무야 이렇게 덮고 본인들이 실수를 덮어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외부에 좀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있었지 않나. 그날 대공포 사격을 겪은 뒤 전쟁의 공포 때문에 열병을 앓았던 아이는 자라서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품은 질문 중 하나의 답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어른 돼서 저도 기자니까 추측하는 바는 있죠. 정권 입장에서는 그 발표를 자제할 이유가 없었겠죠. 정권 입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겁나게 해서 나쁠 게 없거든요. 질문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혹 역시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얘기일 때, 그럼에도 설명을 듣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군가만이 독점할 때, 실체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UFO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